온몸이 전부 검은빛이었고 눈, 코, 입, 귀 모든 곳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1645년 6월 27일 소현세자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조선 왕조실록의 기사입니다.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길까 걱정한 인조가 세자를 독살했다. 인조가 던진 벼루에 이마를 맞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이것들은 조선 16대 왕 인조의 첫째 아들인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들이죠. 정말 인조는 제 손으로 조선의 다음 왕이 될 예정이었던 자신의 아들을 죽였을까요? 오늘 조선의 이런 일이에서는 소현세자의 죽음의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명나라를 따르는 친명정책을 펼치던 조선을 응징하고자 청나라가 한성으로 순식간에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병자호란이 일어난 것인데요. 남한산성에서 50일 남짓을 버티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판단한 인조는 청나라 2대 황제 태종 홍타이지 앞에 나아가 치욕적인 의식을 치릅니다. 높은 단위에 앉은 청태종을 향해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09고두의 예를 올린 것입니다. 한겨울 차가운 맨바닥에 머리를 여러 번 찌은 인조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다는 민담이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모욕적이었던 이 사건은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인조는 바닥에 엎드려 대국의 항거한 죄를 용서해달라 빌었고 청태종은 인조의 죄를 용서한다는 칙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선의 불충을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 공덕을 기리는 비를 세우라고 명했죠. 명을 받들어 4m나 되는 높이의 대청황제 공덕비가 세워졌고 이 비석은 삼전도의 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삼전도 조약으로 사실상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은 조선은 왕위 계승자였던 인조의 맏아들 소현세자와 그 부인 강빈,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비롯해 수십만 명의 인지를 청나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심양에서 청나라의 고관들과 친분을 쌓으며 아내 강빈과 함께 조선의 진귀한 물품들을 청나라에 들여오는 국제무역을 했고요. 강빈의 권유로 농장을 만들어 노예시장에서 조선 사람들을 구출해와 이 농장에서의 일자리를 주는 한편 여기서 얻은 곡물로 장사를 해 상당한 재물까지 쌓았습니다. 이 재물로 또다시 조선인들을 구해 조선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심양에서의 이런 모든 활동에는 강빈의 역할이 아주 컸는데요. 후에 강빈의 활약상을 조명하는 컨텐츠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청과 조선의 외교 문제를 처리하는 외교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청나라 황제가 세자의 외교 능력과 인품을 칭찬할 정도였죠. 이렇게 소현세자가 청의 총애와 백성들의 민심을 얻으면서 다음 왕으로서의 입지가 다져지는 것을 지켜보던 인조는 심기가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지 아비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했는데 그 아들은 복수는커녕 청나라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 인조의 눈에는 고깝게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또 광해군을 몰아내고 임금이 된 자신처럼 소현세자도 청나라를 등에 업고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함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청나라 또한 친청 세력인 소현세자가 하루빨리 조선의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삼전도 조약에도 인조가 청나라의 잘못을 할 경우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기도 했었고요. 인조의 걱정은 왕권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과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도 있었겠지만 그와 동시에 조선을 위한 걱정이기도 했습니다. 8년이나 이어진 심양에서의 인질 생활이 끝나고 소현세자는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인조의 반응은 싸늘했죠. 세자는 인조 앞에 중국에서 가져온 서양의 책들과 지구본 망원경 같은 과학기기들을 꺼내 보이고 북경에서 만난 독일 신부로부터 배워온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천주교 교리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노가 극에 달한 인조는 세자가 청나라 황제에게 받아온 벼루를 세자의 머리에 던져버립니다. 이때 머리에 난 상처가 덧나서 소현세자가 죽어버렸다는 야사가 전해질 정도로 소현세자와 인조의 관계는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자가 조선에 돌아온 지 3달도 채 되지 않아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세자가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몸이 전부 검은빛이었고 눈, 코, 입, 귀 모든 곳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던 독극물은 비상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비소를 가공해 만든 비상을 먹으면 온몸이 청흑색으로 변하고 이목구비가 터져나오며 전신에 출혈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실록에 남겨진 소현세자의 마지막 모습과 인조와 세자의 관계를 생각해봤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인조가 아들을 독살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고 난 후 인조는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는데요.
한나라의 왕세자가 죽었는데 장례를 전례 없이 사흘 만에 신속하게 치르는가 하면 염을 하는 자리에 신하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3년간 입어야 할 상복을 단 7일 만에 벗었습니다. 또 세자가 죽으면 세자의 아들이 왕통을 잇게 하는 법도를 무시하고 인조의 둘째 아들이자 소현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소현세자의 아내 강비는 자신의 아들이 세자 책봉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표했다가 빈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궁궐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후에 인조는 자신의 독살기도 사건의 배후에 강빈을 지목하고 사약을 내려 죽이기까지 했죠. 소현세자의 세 아들도 어머니 강빈의 죄에 대한 연좌로 저 멀리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또 세자의 치료를 맡았던 이용익은 인조의 총애를 한가득 받던 어이였는데요. 꾸준히 소현세자를 모함했던 인조의 후궁 조소용의 집에 드나들면서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왕이나 세자가 죽게 된 경우 그 치료를 맡았던 어이는 심하면 사형에 이르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도 선조가 죽고 난 뒤 잠시 관직에서 물러났었던 적이 있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영익은 인조의 반대로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서 인조가 이영익을 시켜 약에 독을 타 세자를 죽였다는 이야기는 거진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정사실화되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정말 인조는 맏아들이자 후계자였던 소현세자를 죽였을까요? 이번엔 실록이 아닌 승정원 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소현세자는 한양을 떠나 청나라의 심양으로 가는 길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637년 2월 8일 인조는 아픈 세자가 심양으로 갈 때 온돌방에서 자게 해달라고 청에 부탁하기도 했죠. 세자는 2달에 걸친 고된 길 끝에 심양에 도착해서도 한 달이 넘게 아파 누웠습니다. 세자의 병세는 호전되었다 악화되기를 반복했고 조선의 어이가 심양까지 3차례나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꾸준히 잦은 감기와 두통을 앓던 세자는 귀국 직전엔 그 허약해진 몸을 이끌고 청의 군대를 2달간 따라다니게 됩니다. 또 얼마 되지 않아 황제 즉위 축하를 위해 베이징에 갔고요. 그곳에서 3달을 머무른 뒤에야 마침내 조선으로의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11월 말에 출발해 2월 중순이 지나서야 한양에 도착을 했는데요. 청나라에서부터 동행한 칙사가 세자의 안색을 보니 피곤하고 편치 못한 기색이 있어 걱정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세자의 건강은 더욱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기침과 천식, 고열, 가슴에 답답한 증상과 함께 오른쪽 다리에는 극심한 가려움증까지 생겼습니다. 4월이 되고 따뜻한 날씨가 시작되었는데 세자의 온몸은 무겁고 피곤하며 머리는 핑핑 돌았습니다. 소현세자의 이런 병증들을 현대의학으로 풀어보자면 세자의 죽음은 한간에 알려진 독살설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세자는 오랜 기간 동안 타지에서 고된 인질 생활을 하며 생긴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만성 간 기능 저하를 앓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로 인해 지속적인 어지럼증과 만성 피로의 증상을 호소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만성 간 기능 저하는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켜 혈관염을 가져오는데요. 오른쪽 다리에 있던 가려움증은 이 혈관염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죽기 직전 검게 변한 피부빛과 온몸의 출혈도 역시 간 기능 저하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계속되는 기침으로 인한 폐렴까지 겹쳐져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또 인조는 알려진 것과는 달리 소현세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원들이 세자의 치료를 위해 낸 의견들을 모두 수용했고 세자의 기력을 돋우기 위해 동궁에 매일 타락죽을 올리게 했을 뿐더러 자신의 곁에는 친미 2명만 남기고 궁중에 있는 모든 어이를 세자 곁으로 보냈을 정도로 세자의 치료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엔 인조가 가장 아끼던 어이 이영익마저 보냈었죠. 실제로 잠시나마 세조의 건강에 차도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또 현종 때의 실록에 소현세자를 대신해 다음 왕이 된 복림대군 효종이 세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세자의 죽음에 애통해했으며 세자의 사인은 강빈의 지나친 성욕 탓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소현세자가 의관들에게 처방받았던 탕들에는 스태미나가 고갈돼 기력이 쇠해지는 허열 증상의 치료에 효과가 좋던 약재, 지모가 들어갔던 것도 인조의 이런 생각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자의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까지 내어가며 힘쓰던 인조가 과연 정말 자신의 맏아들 소현세자를 죽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조와 소현세자는 좋은 부자 관계를 맺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인조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들을 죽일 정도로 비정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8년간 타지에서의 인질 생활로 생긴 여러 지병들로 인한 것이었죠.
400년 묵은 인조의 억울함이 이 영상을 통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에 이런 일이 다음에 또 만나요.